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32년을 바친 직장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난 후 세상과 단절된 채 87일간 어두운 방 안에 웅크려 있던 김철수 씨. 그리고 40년 만에 기적처럼 만난 첫사랑 미경이 건넨 따뜻한 위로. 오늘 이야기는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다음 날, 퇴사 88일째의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6시 30분. 김철수 씨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늘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숨막히던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엽니다. 싸늘하지만 신선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어진 이후로 그는 항상 해가 중천에 떠서야, 아내가 조용히 집을 비우고 나서야 겨우 거실로 나왔었으니까요. 그는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운동복을 꺼내 입습니다. 무려 87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목적지는 동네 공원. 며칠 전만 해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김 부장님, 요즘 뭐 하세요? 라는 동정 섞인 인사가 두려워 빙빙 돌아가거나 아예 나가지도 않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푹 숙인 채 걷지 않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는 이웃 주민과 눈이 마주칩니다. 철수 씨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먼저 입을 뗍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용기, 아주 짧은 인사. 하지만 그것은 굳게 닫혀있던 김철수 씨의 세계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일상의 회복, 쌓여가는 온기. 철수 씨의 일상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 오전 7시에는 어김없이 공원을 30분 동안 걷습니다. 오전 8시 식탁에 가족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스칩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책상에 앉아 이력서를 씁니다. 여전히 50대 중반을 받아주는 곳은 드물고 막막한 구직 시장이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기업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 그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한 곳으로 향합니다.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작고 따뜻한 빵집, 온기 베이커리. 딸랑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갓 구운 빵 냄새와 함께 미경의 환한 얼굴이 그를 반깁니다. 오늘도 왔네. 커피 한잔 할래? 고마워. 오늘 단팥빵 있어? 너 오면 주려고 아까 따로 빼놨지. 특별할 것 없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빵집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와 따뜻한 미소, 이 소박한 일상이 겹겹이 쌓여 철수 씨의 무너진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그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2주 후, 어느 화창한 오후, 미경이 묻습니다. 철수야, 날씨도 좋은데 우리 강화도 해변이나 걸을래? 4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이후 처음으로 함께 걷는 바닷가. 철썩이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비릿하지만 시원한 바다 냄새. 너 기억나? 우리 5학년 때 여기서 조개 주웠잖아. 너 고동 줍고 엄청 자랑했었지. 응, 기억나. 근데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비린내 난다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잖아. 두 사람은 밥장 개소를 터뜨립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요. 회사 명함을 잃고 영원히 끝난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에도 아직 이렇게 맑은 웃음이 남아있었습니다. 한 달 뒤, 철수 씨는 재취업 설명회에서 받은 무료 영화 티켓 2장을 조심스레 꺼냅니다. 이거 공짜 표인데 같이 볼래? 로맨스 영화라는데 우리가 보긴 좀 이상하지? 머쓱해하는 철수 씨에게 미경은 흔쾌히 웃어 보입니다. 가자. 40년 만에 친구랑 영화 보는 거 좋잖아. 어두운 상영관.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실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미경의 웃음소리, 팝콘을 건네며 살짝 스치던 그녀의 손. 그 작은 떨림만이 철수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수 씨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내가 요즘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을 만큼요. 위험한 유혹과 흔들리는 마음. 하지만 평온해진 그의 마음에 거센 풍랑을 일으키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저녁 30년 만에 대학 동기 영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철수야, 나 요즘 대박 났어. 너 1,000만 원만 투자해봐. 다음 달부터 매달 150만 원씩 꽂힌다니까. 내 친구가 운영하는 펀드인데 나 벌써 2달째 받고 있어. 매달 150만 원. 월 15%의 수익률. 퇴직금 7천만 원 중 1,000만 원은 철수 씨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지금 매달 150만 원이 들어온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다음 주까지라는 동기의 말에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늘 그렇듯 빵집에 들른 철수 씨는 미경에게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미경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철수야, 그거 사기야. 1년이면 180%인데 은행 금리가 4%인 시대에 그게 말이 돼? 그거 폰지 사기야. 처음 몇 달 이자 주면서 안심시키고 나중에 먹튀하는 거. 철수 씨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내 친구가 실제로 돈을 받고 있다니까. 미경은 굳은 입술을 깨물더니 힘겹게 입을 엽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당했어. 전 재산 5천만 원을 다 날리고 그 충격으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제발 철수야, 그거 하지 마. 그제야 철수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녀가 혼자 빵집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어떤 아픔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는 철수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헝클어졌습니다. 진짜 사기일까? 내 친구는 돈을 벌고 있다는데 혹시 미경이가 틀린 건 아닐까? 혹시 질투하는 건 아닐까? 내가 쉽게 돈을 벌까봐? 가난과 조급함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모도의 밤, 선택의 순간. 복잡해진 마음을 달래려 며칠 뒤 두 사람은 덕적도로 향하는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가판 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 바람에 흩날리는 미경의 머리카락을 보며 철수 씨는 생각합니다. 50대 초반의 나이. 하지만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40년 전 12살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깊이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철수 씨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해변을 걷고 조개를 주우며 마치 젊은 날의 연인처럼 보낸 하루. 날이 어두워지자 미경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오늘 늦었는데 여기서 묵고 갈까? 저기 펜션 있어. 순간 철수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두 사람은 각자 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밤바다를 산책하다 펜션 문 앞에 섰을 때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나 너무 외로워. 남편 떠나고 3년 동안 혼자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녀의 눈물에 철수 씨의 손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펜션 문은 바로 앞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떼면 외롭고 고단했던 두 사람을 위로해줄 도피처가 열릴 참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 하지만 안 돼. 철수 씨는 힘겹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미안해. 나 결혼했어. 아내가 있고 나만 바라보는 딸이 있어. 나도 솔직히 흔들렸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둘 다 평생 후회할 거야. 철수 씨의 단호한 말에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안해. 내가 이상했어. 고마워, 철수야. 정신 차리게 해줘서. 돌이킨 발걸음.
그리고 가혹한 현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좁힐 수 없는 어색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철수 씨는 빵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마음을 기댈 곳이 사라지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결국 친구 영수의 제안에 넘어가고 맙니다. 은행에서 손을 덜덜 떨며 1,000만 원을 찾아 카페에서 영수를 만난 날, 돈을 전달하려고 돈을 꺼내는 그 찰나 전화벨이 울립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철수야, 너 혹시 그거 하려는 거야? 제발 하지 마. 지난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진짜 사기야.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 철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직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까지 울면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고마워, 미경아. 전화를 끊은 철수 씨는 황당해하는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뉴스에는 대문짝만한 속보가 뜹니다. 폰지 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 50억 원. 영수가 말했던 바로 그 펀드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이 옳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구한 겁니다. 위기를 넘기고 빵집을 다시 찾아간 철수 씨. 둘은 서로의 어둠을 밝혀주는 진짜 친구로 남기로 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20곳, 30곳, 40곳의 면접. 부장까지 하셨으면 연봉 기대치가 높으실 텐데. 나이가 54세시군요.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결과는 모두 탈락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간신히 회복했던 자존감은 다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와 진짜 성공. 어깨가 축 처진 철수 씨를 보며 미경이 조심스레 새로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철수야, 유치원 버스 기사 어때? 내 친구가 하는 곳인데 급여는 2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안정적이고 생각보다 좋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대기업 부장에서 유치원 버스 기사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 해볼게. 일주일 뒤 노란색 유치원 버스 앞에 선 첫 출근 날. 어른들의 계산적인 세계에서 32년을 굴러온 그에게 15명의 꼬마 천사들은 외계인 같았습니다.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우와, 우리 할아버지랑 나이 똑같아. 예전 같으면 쓰라렸을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고 순수했습니다. 그의 배경, 명함, 경력,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문을 열어주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절한 철수 아저씨면 충분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우 대단한데? 내일 꼭 아저씨한테 보여줘. 아저씨, 오늘 노래 틀어주세요. 곰 3마리요. 룸미러 너머로 노래하고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텅 비어있던 철수 씨의 가슴은 어느새 빈틈없이 따뜻한 온기로 꽉 채워졌습니다. 월급은 턱없이 줄었지만 매일 기분 좋게 웃으며 출근하는 남편을 보며 아내 역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월급은 적어도 괜찮아. 당신이 웃으니까 다행이야. 에필로그 봄은 반드시 온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강화도 벚꽃길을 달리는 노란 유치원 버스 안. 창밖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철수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그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과 억대 연봉만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옷을 벗어던진 지금 그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일어나는 것. 가족과 식탁에 앉아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것.
나를 반겨주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 퇴근길엔 소중한 친구 미경이 만든 봄 한정판 벚꽃빵을 나눠 먹으며 피식 웃을 수 있는 삶. 이 소박하지만 단단한 일상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88일 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철수 씨의 인생은 이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봄은 예전처럼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진실했으며 온전한 그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은퇴가 내 삶의 은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명함을 잃어버리고 텅 빈 거실에서 방황하고 계신 수많은 김철수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한 걸음만 걸어 나가 보세요. 새로운 봄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벚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